진심이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 자기야, 설마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자는 불편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왜 그래? 우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이야.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이야? 완전 폐가 수준인데?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가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곧 눈을 돌렸다. 아,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준혁은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불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에겐 이곳이 편안한 집이란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편안한 집이요? 농담하지 말아요. 제대로 씻을 곳도 없겠네요. 말도 안 돼. 난 자기가 이렇게까지 못 사는지 몰랐어. 준혁은 그녀의 태도에 점점 참을 수 없는 듯 보였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 그냥 갈래. 여자는 낡은 집안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혐오가 가득했다. 준혁은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아니, 자기야, 난 돈이 전부야. 여자는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던 준혁은 힘없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와 그의 옆에 섰다. 그래, 저런 아이는 내 며느리가 될 수 없지.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다음엔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올게. 여기에요?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몇 달 뒤 준혁은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다시 집을 찾았다. 첫 번째 여자와는 달리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골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준혁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으로 여자를 살폈다. 엄마, 인사해. 여자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준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반갑구나. 안으로 들어오렴. 여자는 밝은 얼굴로 집안을 향해 걸어갔다. 준혁은 그녀의 태도를 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막상 집안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처음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불만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자기야, 근데 냉장고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하면 큰 거로 바꿔야겠다. 자기야, 문이 왜 이래? 자기야, 냄새가 이상해. 자기 이런 곳에서 사는 거였어? 화장실이 밖에 있다고? 자기야, 겨울엔 진짜 안 되겠다. 준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익숙해졌어.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근데 자기와 결혼하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지? 우리 신혼집은 아파트로 구할 거잖아. 준혁은 살짝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집은 이래도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아파트는 해주시는 거지. 모아둔 재산은 있지? 준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 그래도 둘이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자기야, 사랑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건 좀.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실 돈은 있죠? 우리 집엔 재산은 없어. 그래도 평생 같이 살 가족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여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아무래도 나 고민돼. 뭐가 고민이야? 여자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돈도 없다며. 준혁은 당황한 듯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기야, 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준혁은 그녀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열심히? 그럼 우리는 언제 아파트를 사? 결혼하면 부모님 돈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자는 더 직설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봐. 자기가 가진 건 뭐야?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돈은 있는 거야? 최소한 전세라도 구해줄 수 있어? 준혁은 그녀의 질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없이 살 자신 없어. 사랑만으로 살 순 없어.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다. 우리 집이 넉넉지 않으니까 네가 고민되는 것도 이해해.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모아놓은 재산은 있는 거죠? 시골에 살아도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이 아무리 이래도 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준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질문 속에는 애정이 아닌 계산이 가득했다. 그녀는 미련 없이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 갔다. 준혁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친 듯 마당에 주저앉았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걸어나와 옆에 앉았다. 그래, 이런 애들은 다 떠나게 돼 있지.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이런 테스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몇 달 뒤 세 번째 여자와 함께 시골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차에서 내린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번에도 실망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다. 우와, 너무 정겨운 집이다. 그녀는 맑은 눈빛으로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마당에 놓인 오래된 장독대와 나무, 울타리 푸른 들판이 펼쳐진 풍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딱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이런 곳에서 행복할 것 같아. 준혁은 순간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은 환하게 웃었다.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집 같아. 너무 좋다. 준혁은 그녀의 반응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두 사람을 집안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 앞에 도착한 수연은 한 발짝 문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준혁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엄마, 이쪽은 수연이에요. 어머니는 그녀를 살펴보았다. 겉보기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집을 다녀간 여자들도 처음엔 다들 괜찮아 보였다. 어머니는 속내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손짓하며 말했다. 들어와서 앉아라. 수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아담한 부엌까지 세월이 묻어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기커녕 부엌을 둘러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와,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네요. 어머님께서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준혁은 놀란 듯 수연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제 막 도착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연은 이어 작은 냉장고를 보고도 말했다. 작지만 알차게 쓰고 계시네요.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식재료도 신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문 밖을 보며 화장실을 발견했다. 이전 여자들이 가장 질색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시골 감성이네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준혁은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이 보기보다 많이 낡았지? 어머니의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수연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다. 수연은 순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 이런 집이 참 정이 가요.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정겹다는 거냐?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었다. 벽에는 손때가 묻은 나무 장식장이 놓여 있었고 대청마루 한쪽에는 바람에 삐걱이는 낡은 창문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집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도 나무 창틀도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흔적들이 다 정겹게 느껴져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지? 수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학교 다닐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언제나 가족이 있는 집이 부러웠어요. 이런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의 표정에는 전혀 거짓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곧바로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아직도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가지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제잘거리며 날아올랐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어머니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수연아,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수연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며칠 머물고 가는 건 어때? 수연은 순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지만 표정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괜찮을까요? 제가 머물러도?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집이 좋다면서 마침 직장도 근처라고 하니 여기서 며칠 머물고 가.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혁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회가 반가웠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고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자신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럼요,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밝게 웃으며 대답하는 수연을 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한 점의 거짓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막상 이 집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녀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작은 방 하나를 받았다.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나무장과 투박하지만 정갈한 이불이 깔린 방이었다. 수연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해라. 억지로 남을 필요는 없으니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집이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문을 닫고 조용히 돌아섰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수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이곳의 적막함이 낯설었지만 새소리가 들리는 이 아침은 오히려 평온했다. 몸을 일으킨 그녀는 문을 살며시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익숙한 손길로 쌀을 씻고 반찬거리를 꺼내는 모습이 정갈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부엌을 돕겠다는 말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그럼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해봐라.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부엌 한쪽에서 앞치마를 찾아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쌀을 씻기 시작했다.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신중한 그녀의 모습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물속에서 하얀 쌀알이 부드럽게 손끝을 스치며 흐르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냄새가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요. 어머니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태도는 전혀 거짓이 없었다. 잠시 후 수연은 서툴지만 열심히 손질한 채소들을 반찬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칼질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나름 정성을 다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치겠네, 조심해.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다시 칼을 들었다.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본 준혁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반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수연과 준혁은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떨어진 잎을 쓸어 담으며 한참을 움직이자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생각보다 넓네요. 수연이 소매로 땀을 훔치며 말했다. 그렇지, 마당 있는 집이 낭만적이긴 한데 할 일이 많아. 준혁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여름비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녀보다 먼저 놀란 것은 준혁이었다. 아, 지붕 수연아, 저쪽에 양동이 좀 찾아줘. 준혁은 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기와가 삐걱거리더니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비가 새는 곳 아래 놓여진 낡은 양동이에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수연은 주저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창고로 달려가 주변을 뒤지더니 크고 작은 양동이를 몇 개 찾아 들고 나왔다. 그녀가 양동이를 가져다 주자 준혁은 급하게 하나를 받아들며 지붕 밑으로 향했다. 물이 새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하는데 당장 손볼 수가 없네. 준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수건이라도 가져올까요? 물 닦을 걸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 그녀는 깨끗한 걸레와 수건을 한 알을 안고 돌아왔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비 금방 그칠 거야. 그녀는 비에 젖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묵묵히 움직였다. 멀리서 이 모습을 어머니는 조용히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 지난 후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낡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 수연이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마치 그의 말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내 엄마도 보셨잖아요.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알고 엄마가 일부러 힘든 일 시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해내고 실수해도 도망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남의 탓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 됐잖아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어. 준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엄마, 도대체 뭘 더 확인하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단호했다. 수연이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람이란 몰라.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엄청난 돈 앞에선 달라지기도 하지. 준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는 인정하마. 준혁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결심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는 안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믿어요. 수연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나가고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반가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갑자기 웬일이야?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목소리, 오래된 친구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S기업의 회장으로 여성으로서는 국내 최고의 자산가다. 어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그럼 넌 어때? 아들 장가는 보낼 수 있겠어? 농담 섞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는 중이야. 확인? 뭘? 내가 며느리 테스트하는 거 알고 있지? 얼마 전에 그럴듯해 보이는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 친구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도 난 꼭 알고 싶어.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친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네 아들도 마음에 든다며? 그렇지만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네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지? 친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응, 잠깐 휴식도 취할 겸 내려오기로 했어. 그런데 왜? 너의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 내 며느리가 될 아이를 시험해 달라고. 친구는 순간 말이 없었다. 시험? 대체 무슨 시험을 하겠다는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부자인 남자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제야 친구는 어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다. 와, 너 참 대단하다. 그럼 내 아들이 직접 다가가서 시험해 보라고?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네 아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탄탄하지. 그런 남자가 호감을 표현하면 보통의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여자라면 누구나 흔들릴 만하지. 네 며느리 될 아이가 과연 다를까? 그렇다면 그 순간 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 아들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 어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넌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나 보다. 그 아이가 진짜로 기대를 충족하면 이번엔 인정할 거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어진 밤 마을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의 손길이 찻잔을 다시 감쌌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마을의 작은 카페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다. 테라스 자리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카페 안에서는 수연이 부지런히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갈했고 작은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가벼운 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연 남자는 우아한 태도로 들어왔고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이곳 분위기와 확연히 달랐다. 정제된 머리 스타일, 손목에 채워진 고급 시계, 여유로운 걸음걸이, 모든 것이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겼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었다. 어머니가 부탁한 친구의 아들이었다. 민석은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다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연은 늘 그렇듯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맞았다. 민석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참 조용하네요.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습니다. 마을 자체가 조용한 편이에요. 여행 오셨나요? 수연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주문을 받을 준비를 했다. 민석은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네, 잠시 쉬러 왔어요. 이런 한적한 곳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의 태도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일부러 과시하며 관심을 끌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았다. 그저 가벼운 대화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그렇군요. 그럼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좋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이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가 있는데 깊고
고소한 맛이 나요. 깔끔한 걸 원하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고요. 민석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핸드드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연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민석은 그녀의 손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조절하며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눈앞에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 모습이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게 했다. 대단한 집중력이네요. 좋은 커피를 만들려면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완성된 커피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주문하신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테이블에 앉았다. 카운터 안에서 수연은 손수건을 개고 냅킨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틈틈이 홀을 살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님, 커피 맛은 어떠세요? 민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아주 좋습니다. 그는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도 이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조용한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응대했다. 편안하게 느끼셨다니 다행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이런 조용한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잘 어울리네요. 원래 이 동네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살던 곳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 원래 서울에서 지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이 가끔은 그리워서 잠시 쉬러 왔습니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언급하며 관심을 유도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도시에서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런 곳에 오면 확실히 여유가 느껴지시겠어요. 서울은 정말 좋은 집들이 많아요. 편리하고 넓고 따뜻하고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서울에 집이 몇 채 있는데 훨씬 살기 좋아요. 일도 편리하고 생활 수준도 높고. 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께는 그게 행복이시죠? 저한테는 여기가 큰 행복이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민석은 그녀의 답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가게를 찾았다. 한 손에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밝은 미소를 띠며 문을 열고 들어온 민석은 어제와 달리 더욱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연스럽게 쇼핑백을 여자의 앞에 내밀었다. 수연은 정중하게 거부했다. 손님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민석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수연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손을 저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져갈게요. 하지만 이렇게 거절만 하면 언젠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수연이 계속 선물을 거절하려 손사래를 치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다. 따뜻한 커피가 그대로 민석의 옷 위로 쏟아졌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허겁지겁 냅킨을 집어들고 민석에게 건넸지만 커피가 이미 옷을 적신 뒤였다. 민석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진짜 죄송해요.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아니면 새 옷이라도. 민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대신 저녁 한 끼 사요. 그걸로 충분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침 배도 고프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나 하죠. 그날 저녁 수연은 민석이 말한 장소로 도착했다. 그곳은 한 호텔 안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VIP 라운지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식탁 위를 비추며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반짝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쪽 자리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민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앞의 수연을 바라보았다. 와 좋네요. 민석은 가볍게 웃으며 와인을 내려놓았다. 수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직원들이 준비한 최고급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차려졌다. 정성스럽게 조리된 스테이크 트러플 파스타,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 수연은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민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죠. 가끔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뭔가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랑 너무 다르니까 그냥 좀 불편해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럼 제자리로 와보는 건 어때요? 그녀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민석을 쳐다보았다. 내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민석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더라고요. 당신 다르잖아요. 다른 여자들이랑.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있죠.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민석은 손짓을 하자 직원이 작은 박스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열어 보이며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키가 들어 있었다. 서울에 새로 나온 최고급 레지던스예요. 전망도 끝내주고 조용하고 넓고 이런 곳에서 사는 삶 어떨까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박스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선택의 기회죠. 민석은 여유롭게 말했다.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편한 곳에서 살 것인지 계속 그 집에서 불편하게 살 것인지. 그녀는 손을 꼭 쥐며 깊이 생각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편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씁쓸했다. 늦은 밤 조용한 거실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층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래 어떻게 됐니? 어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물었다. 그 여자 정말 진짜네요. 민석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돈보다 어머니와 준혁이를 더 사랑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솔직하게 내뱉었다. 그만큼 괜찮은 여자인지 알았으면 제가 먼저 대시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민석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준혁이가 사랑한 거겠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나.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이었다. 어머니 준혁이한테 부럽다고 전해주세요. 민석은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꼭 그 여자를 지키라고 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나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정말 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따뜻한 차 향기가 퍼진다. 어머니는 직접 차를 우려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선다.
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밀어주며 묻는다. 너는 가난한 이 집에서 사는 게 괜찮니?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미소를 띠며 답한다. 내 불편해도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너희가 결혼해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괜찮겠니? 수연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지만 곧 담담하게 미소를 짓는다. 어머님, 전 이 집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건 이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금고를 꺼낸다. 오래된 금고는 묵직한 쇠로 되어 있었고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낮게 울린다. 금고 안에는 집문서,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금융 자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어머니는 차분히 문서를 한 장씩 정리한 후 수연에게 말했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 선택을 줄게. 이 안에는 진짜 우리 집의 집문서, 땅 문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있어. 수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다. 어머니가 묵묵히 문서를 펼치며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사실 난 가난하지 않아. 이 집은 가짜야. 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중 하나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 수연을 보며 어머니는 미소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이 가난한 집에서 사는 척을 한 것도 내 재산을 숨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여태껏 많은 여자들이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지만 난 진짜 가족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 수연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그래, 이젠 됐다. 이제야 내 며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시간이 흘러 서울 청담동과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고급주택 넓은 정원이 있는 따뜻한 느낌의 집 그곳에 어머니와 수연과 준혁이 있었다. 어머니는 차를 내리고 있었다. 넓은 공간, 편리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 준혁이 싱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수연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짓는다. 응, 정말 좋아. 이 집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좋은 거야. 그날 저녁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희가 정말 행복할 거란 걸 알겠어. 수연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웃으며 대답한다. 그럼요, 정말 잘 살 거예요. 준혁은 어머니와 수연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힘껏 웃으며 수저를 든다. 자,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맛있게 먹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